만약 지금 아주 간절한 상황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이 신호를 느끼는데 집중하셔야 할 겁니다. 원하는 걸 상상하고 또 상상하면서 이 신호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상상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입니다. 만약 뻔한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끄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얼른 나가셔도 됩니다. 애초에 의심하면서 이 영상을 볼 바엔 여러분의 시간이라도 지키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할 테니까 말이죠. 혹시 강의팔이 아니야? 책팔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워낙 책팔이, 강의팔이가 많으니까요. 저는 이 영상을 계기 삼아 여러분에게 책도 강의도 팔지 않을 것이기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는 걸 간절히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직접 해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적 있으시죠?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간절히 상상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상상만 한다고 나의 현실이 변화되겠어요? 제가 처음 시크릿을 읽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미친 듯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내 인생이 진짜 변화될 것 같은 느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직접 실행해 봅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처럼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면서 참 저의 20대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 거야 라고 간절히 상상하고 바랬었는데 전 5년간 제대로 된 계약 한 건도 쓰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채 20대의 마지막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적으로 이 신호를 느끼게 되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진짜 있구나 하고 유레카를 외치게 됩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요, 참 진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머리 위로 박수를 쳤고 우리 마치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그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가 최종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고 그렇게 뛰쳐나가 아들에게 달려가던 그 장면처럼 말이죠. 저도 진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해냈다면서 그렇게 핸드폰 너머로 눈물 짓던 순간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신호라는 게 대체 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신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한 만큼 아마 이 영상에 더 집중하게 되리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 움직임의 발자국이 이 신호의 감각을 더욱 극대화 줄 것임을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주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20대의 마지막 해였던 2019년으로 말이죠. 2019년 6월 저의 일상이 순식간에 변화될 신호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2019년이 시작된 1월부터도 그 징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그 신호를 그 당시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신호가 내 눈앞으로 다가와 나를 이제 막 정면으로 마주보던 그 순간까지도 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시기로 20대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지껏 노래만 해오던 제가 갑자기 연기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자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래로 오디션을 보면 대부분 다 본선까지 그렇게 올라가거나 막 수상을 하는 등 성과를 막 그때그때 내보였는데 연기만 들어가면 오디션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인맥이 부족하구나. 누군가 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인맥이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인맥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저의 느낌은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후광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진짜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만큼 강렬했고 무언가 내 인생이 이제부터 크게 변화되겠다라는 신호를 그때 처음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판도는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의 신호가 분명했습니다.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신호를 받은 직후부터 약 1년 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요. 뮤지컬 배우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통장의 잔고는 약 한 2,000원 있었나? 완전히 금전 자체가 말라버렸고요. 2020년 6월의 마지막,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다. 내 실력을 키웠어야 하는데 사람을 믿고 편법을 쓰려고 했구나.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의 시기로 가고 있는 현재를 보면 신기하게도 20대 중반의 시크릿을 만나 제가 상상하며 바래왔던 그 모습 중 대부분이 어느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은 이후에 저는 처음으로 월 1,0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개인 외형 매출로 약 40억을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안 되는 시간 안에 저의 딸 또보기가 태어나네요. 33살쯤엔 결혼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지금 33살에 행복한 가정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0대 중후반의 시점에서 또 다른 꿈을 꾸며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상상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성하는 이 신호를 더 지속적으로, 더 자주 저에게 찾아오게끔 저의 현재의 초점을 모두 몰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신호의 정체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부서지고 박살나는 경험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 그 일이 무산되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성하는 신호였어요. 간절히 바라고 상상하라. 이 신호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신호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 순간, 그 순간의 신호가 올 때까지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보면 인간은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요. 두렵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혼자가 외롭고 두렵기 때문이죠. 또 두렵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맞이하고 싶다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포기할 때의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자신의 그 견고한 성 밖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언가 간절히 바라면서 상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자각하지 못할 뿐인지 항상 자신의 일상이 온전히 만족스럽다거나 완전히 풍요롭다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그렇기에 인간은 또 반대로 욕망의 감정도 분명 지니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길 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상상해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친히 그 생각에 이끌려 여러분 주변으로 여러분이 상상한 그 그림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새롭게 맞추기 위해 필연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견고한 성을 아주 친절하게도 직접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때 인간이 마주하는 것은 견고한 성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고 있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자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인 두려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간은 그걸 견뎌내기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서 이 세상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이 세상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오히려 이 순간이 기회의 힘을 느끼고 나아가길 택해요.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자각하고 그것을 보완함으로 인해 다시 내가 이전보다도 더 높게 쌓아 올릴 그 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도 몹시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안에 앞으로 자신이 또 마주하게 될 행복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고자 그렇게 생각 회로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내 잘못이다. 이 생각. 생각해보세요. 이 생각을 떠올리기까지 그동안의 자신의 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내게 되면서 그것을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간절히 바래왔던 그 그림의 조각들을 그제서야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내가 이전에 그려왔던 그 그림들이 전부 완성해 있는 그 작품을 보면서 인간은 전율하게 되죠. 지금 정말 막막하고 죽고 싶은 상황인가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바래왔던 그 그림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씩 모여들고 있는 것이라는 그 징조이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기회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필요 전제가 더 필요한데요. 간절하게 상상한 이후에 이 신호가 불현듯 찾아왔을 때 이 신호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자각하셔야 됩니다. 자각한 이후에 다시 일어서서 직접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오히려 서운함을 표현하며 곧바로 떠나버릴 거예요.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직접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오늘 하루도 믿으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